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태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난 29일 네이버와 다음 기사에 허경영 총재님 인터뷰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에 허경영 총재님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이런 경우는 흔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에 총재님 기사 관련해서 지금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려있고 좋아요도 한 1500개 정도 돼 있네요. 다음도 한번 보죠. 다음에도 똑같은 기사 제목으로 지금 댓글이 3300개예요. 내가 이거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댓글이 3700개인가 800개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AI가 이거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검열을 하든지 막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총합 한 5,000개 정도 되는 댓글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허경 총재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파라든지 종편 이런 데에서 방송을 거의 안 내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허경 총재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올렸더니 이렇게 댓글이 몇천 개가 달린다? 이 공중파에서 홍보를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에 관련한 이 기사에 이 댓글이 이렇게 몇천 개가 달린다?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목은 허경영, 나는 항상 몇십 년 앞을 본다. 재산세 부과는 불법이라는 제목이고요. 재산세 폐지 공약 모든 후보가 따라 할 것. 물건 매매할 때 과세해야. 라는 내용인데 뉴시스의 배성윤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내용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 한다. 과거에는 나를 미친놈이라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지난 28일 거주지인 경기 양주시 소재 하늘궁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몇 년 있으면 모든 후보가 내 공약인 재산세 폐지, 자동차 보유세 폐지를 들고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허 대표는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1호 공약인 재산세 폐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재산세 폐지는 선구자적 공약이자 미래의 화두가 된다며 실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조세는 물건을 매매할 때 과세하는 것이다. 집 살 때, 집 팔 때 세금 다 내는데 중간에 야금야금 세금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수입이 없는 집에 세금 받아가는 것은 불법이다.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재산세를 과감히 없애겠다.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만 내면 된다. 나에게는 선심성 공약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서울 시민이 매일 접하는 수돗물에 대한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네,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서울시장 출마 공약으로 이제 재산세,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중 하나로서 이러한 공약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국민들은 그거를 갖다가 보유세를 내고 있잖아요. 매년 이 부동산 보유세를 국가에서 뜯어가는데 이거 안 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벌써 몇십 번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26번째 대책인가? 뭐 거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를 항상 하는데 이 대책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만 교묘하게 바꾼 거지 그냥 하나같이 다 그냥 세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보유세 인상하고 취득세 인상하고 양도세 인상하고 그냥 뭐 이번 20번째 대책은 보유세를 약간 더 인상했습니다. 이번 21번째 대책은 이 보유세 인상에 더해서 이제 취득세 양도세도 인상했습니다. 22번째 대책은 이제 취득세 양도세를 더 인상하겠습니다. 23번째 대책 여기에 더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책이랍시고 뭐 24번째 대책은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특히나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말이 대책이지 이건 그냥 세금 더 내라. 너네 세금 이걸로 안 된다. 너네한테 세금 더 뜯어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부동산 대책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세금을 계속 인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금을 계속 인상해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허경 총재님은. 왜 자꾸 세금 뜯어가냐. 지금 집 가진 사람들 세금 계속 뜯어가면 안 된다. 부동산 보유세, 자동차 보유세 이거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다가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현 정부에서는 이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거야. 이 부동산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더 올리면은 얘네들이 집값이 내려가겠지 하고 세금을 올리는 건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완전 반대로 보시는 거죠. 아니다. 부동산 세금 올리면은 오히려 집값 더 올라간다. 왜냐면은 이 부동산 보유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팔 때 내가 내야 할 세금까지 감안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그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계속 발표를 하면 할수록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집값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에다가 각종 경제 헛발질 같은 경제 정책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악순환 악재가 겹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말이 아닌데, 기이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겠죠. 이번에 또 뭐 이재용 징역 9년 구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날아갈 것 같고 뭐 이러면서 한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1985년에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이 플라자 합의 때처럼, 플라자 합의 체결하고 나서 그 후로 일본이 한 5년 동안 일본의 집들이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도쿄에 있는 집들을 이 도쿄 구역 하나만으로 미국 전체의 땅을 살 수 있다라는 등 막 일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250엔에서 달러당 120엔까지 2년 만에 그렇게 일본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뛰어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뛰니까 일본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일본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내수로 전환해서 내수 위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내수 정책으로 이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쌓인 버블이 이제 1990년에서 1991년에 그 버블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 경제가 몰락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잃어버린 1990년부터 뭐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4반세기, 뭐 잃어버린 25년이라 해가지고 그때를 일본 경제의 암흑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러한 불황을 갖다가 디플레이션형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블 붕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 붕괴, 경제 폭망, 완전 그냥 전 국민 다 망하는,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고통받는 그런 경제 불황을 겪었는데, 지금 한국이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코스피가 얼마지? 지금 코스피 보세요. 2800 찍었죠.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다가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긴 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빌려주면서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수출 부분에서 투자할 만한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주식으로 쏠리는 거죠. 주식 투기로 쏠리고 부동산 투기로 쏠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치솟고 부동산 가격 치솟고.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좋아요? 보통 코스피 이렇게 3천 가까이 오르려면은 한국 경제 좋아야 이렇게 코스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 좋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영업자들 막 도산하고 있고, 지금 밖에 여기 경기도 양주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서울 구파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녁에 식당들 막 다 불 꺼져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식당들이. 그렇게 이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이상하게 코스피 이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부동산 지수 이런 거는 조만간 다 꺼지게 됩니다. 실물 경제와 이렇게 괴리되는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만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이런 거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허 대표는 서울 시민이 매일 접하는 수돗물에 대한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 수돗물을 7수를 뛰어넘는 특급수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남한강 물과 북한강 물이 합류하는 팔당댐 취수원을 폐쇄하고 북한강이 주류인 청평댐으로 이전해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대표는 특히 앞으로 망국적인 저출산이 온다며
나는 항상 몇십 년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원,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준다는 출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살기가 힘드니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줄어든다. 지금 정부의 출산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출산 장려금 30조 등 상당 예산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차라리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1억 원씩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터뷰 시간을 가지셨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나같이 다 명품 공약들이죠. 서울 수돗물을 특급수로 만들겠다. 앞으로 이제 물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 당선되시면은 이 물 바이러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총재님 추진력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진짜 총재님 특유의 돌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좋아요가 지금 1400개고 댓글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나으려나? 이게 1380에서 53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역대 대통령들을 다 합쳐도 총재님 발끝만치도 못 따라오죠. 예, 총재님 정책 보면은 절대로 못 따라오죠. 허경영 씨 예전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니다. 일리가 있다. 출산 정책 정말 없었고 재산세 정책도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인다. 네. 그래 차라리 네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네이버 댓글들이 하나같이 다 반응이 좋아요. 이거 다 추천 순으로 매긴 건데 다음도 그러면 한번 반응 한번 보죠. 허경영 최고, 멋 하나 버릴 게 없이 다 맞는 말씀. 허경영 찍으면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안 찍으면 내일은 없다. 이것도 다 추천 댓글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는 이 댓글 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추천수 1000개. 10년 전 이분 공약 지금 현실화된 거 상당함. 이거 추천수 1300개. 저분이 가끔씩 종교 지도자 같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생각이나 정책은 확실히 만든 게 대부분임. 이것도 추천수 1300개죠. 조은희 서초구 청장이 따라쟁이 1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은희 그 사람이 허경 총재님 정책 또 베껴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또 기사에 나왔더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총재님 정책 베끼지 않고서는 뭐 기사 하나 안 나온다니까요. 이분 말이 정말 맞다. 왜 진작 못 알아봤는지. 허경영 찍겠다. 아무 대책 없다.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게서는. 이것도 추천수 941개죠. 이분 말이 정말 맞다. 왜 진작 못 알아봤는지. 허경영 찍겠다. 아무 대책 없다.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게서는. 이것도 추천수 941개죠. 네, 이렇게 이 반응들이 이 긍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은 총재님 관한 기사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이런 거 볼 때마다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은 사람들에게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